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의 차현우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공부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실력편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실력편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 이 23번부터 시작하는 후반부 실력편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요. 이런 거예요. 뭐 일부 문제는 증명 문제도 있고 대부분 문제는 연산 문제들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직선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직선에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 직선들이 다른 직선과 관계가 있고 뭐 또 어떤 문제들은 내접원이 나와 있고 각을 2등분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제 어떤 독특한 수학적인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이런 거야. 직선은 굉장히 기본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형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직선 아닙니까? 점하고 직선으로 출발한단 말이야. 뭐 삼각형도 직선 세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자, 17-13번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직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y는 ax 플러스 b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거 비슷한 느낌이야. 비슷한 느낌입니다. 문자가 m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m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쪼갰을 때 자, 또 두 점 PQ가 있을 때 m의 값에 관계없이 직선 L이 항상 지나는 점 뭡니까? L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m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점은 항상 지나게 되는 거죠. 항상 요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첫 번째는 간단하죠. 우리가 했으니까 앞에서 x-2y 더하기 3은 0하고 x-y 아이고 이 식이 왜 그러니? 자, x-y-1은 0하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남고요. 네, 플러스 4가 0이 돼서 따라서 y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x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4 대입하게 되면 x가 5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는 쉬워요. 5,4를 지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m의 값에 관계없이 직선 L이 지나지 않는 PQ 위에 점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선생님 그림 잠깐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림 이해하기 편하니까 현재 지금 1,3하고 5,1이 있어. 1,3하고 뭐 5,1이 있습니다. 5,1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PQ인 거야, 지금. 그래서 선분 PQ가 이렇게 있는 거지. 알겠죠? 선분 PQ.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 L이 어떤 직선이냐면은 항상 5,4를 지난데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5,4를 지나고요. 5,4를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5,4를 지나니까 뭐 이런 직선이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5,4를 지나기만 하면은.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지,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요 선분 PQ 중에서 직선 L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있나 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게 싹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치? 이게 전부 다 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은 5,4를 지나는 직선 맞아. 근데 5,4를 지나면서 평면상의 모든 직선이 아니라 안 된 직선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개수가 K하고 L인 경우랑 여기는 1이고 여기가 M인 경우랑 다르다 그랬었지. 왜? 이때는 이 앞에 개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까? 이 직선은 x-y-1은 0이라는 직선을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x-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어떻게? m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직선을 표현하려면은 얘는 1이 되고 뭐 또는 얘는 어떤 값이가 이 앞에 개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앞에 개수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x-y-1은 0이라는 것은 5,4를 지납니까? 어때요? 당연히 5,4를 지나지. 왜? 5,4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0을 만족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5,4를 대입하게 되면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5,4를 지나는 직선이 다 되는 게 아니라 5,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직선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저 3번 PQ 중에서 안 되는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x-y-1이라고 하는 직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 그 중에서 안 되는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직선이 뭐예요? 이 직선의 방식이 뭡니까? x-y-4는 0. 예,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그러니까 1은 0인가요? 네, 1은 0. 요 직선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질문이 그렇게 되는 요 점, 못 지나는 점을 찾는 겁니까?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선분 PQ랑 직선 PQ랑 그죠? 그다음에 요 노란색 직선하고 연립해서 얻으시면 되겠네요. 직선 PQ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직선 PQ 구해볼까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값이 4 증가할 때 y값은 2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 마이너스 1,3을 대입해볼까요? 3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 됐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3 하니까 플러스 2분의 7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하고 뭘 구하는 거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다시 말하면 y는 x 마이너스 1 요거하고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연립하고 y를 소거해볼까요?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놓으시면은 얘 넘어가면은 2분의 3x 넘어가면 2분의 9 맞아요? 그러면 x가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3을 대입하게 되면 y는 얼마가 나옵니까? 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3,2에 3,2. 그러니까 3,2만 못 지나는 겁니다. 이 노란색 쌍에 있는 모든 점은 지날 수가 없어요. 이 직선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2 지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실은 노란색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수학적으로는. 지날 수 없는 점이니까. 어쨌든 네, 이해되겠어요? 굉장히 개념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있는데 그 넓이를 y는 a가 뭡니까? x축에 평행한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자, 이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할 때 a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먼저 요것들을 같이 봐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직선 세개잖아요. 뭐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얼마예요? y는 3x입니다. y는 3x. 네, y는 3x. y는 하고 편하니까. 이거 넘기면은 y는 2분의 1x. 그치? y는 2분의 1x.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뭐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인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넓이를 2등분하는 거니까 이 점을 갖다 각각 한번 구해볼까요? 뭐 이건 0,0인 거 당연하고요. 자, 이 점하고 이제 이 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넘기니까 5x는 10이 나오니까 x가 2가 나오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연립하게 되면 넘어가면 2분의 5는 10이죠? 2분의 5는 10이니까 x는 4가 됩니까? 예, 이 값은 4,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이. 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뭐 밑변과 높이를 통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 삼각형 3개를 빼주면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이 길이 구하시고 이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구하셔도 되고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 우리가 이거 기억납니까? 신발끈 공식 0,0 4,2 2,6 다시 0,0을 한번 쓰시고 이걸 갖다 크로스로 요렇게 뿅뿅뿅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미 증명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결과만 활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의 절대값에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은 4, 이렇게 곱하면 또 0, 빼기 0, 6, 4, 24. 예, 해서 이렇게 곱하시면은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이고 나누니까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지금 10인 거예요, 현재 상태. 그러면 답이 넓이가 5가 되는 걸 찾는 건데 y는 a는 지금 이게 x축에 평행한 이렇게 생긴 직선인가 이런 직선.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면 될까를 봤더니 자 이게 4,2잖아요. 4,2잖아요. 이 4,2에서 만약에 지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한번 그어볼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 나눠지잖아요.
이 넓이는 위에 게 커, 아래 게 커?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왜? y좌표가 0이고요. y좌표가 2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y좌표가 6입니다. 따라서 이 높이가 더 작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삼각형 두 개는 이 노란색이 밑변이고 높이의 비가 이렇게 길이가 2라고 하면은 이렇게 길이가 4니까 높이의 비도 2대 4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높이가 y좌표의 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더 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이렇게 있겠네요. 이게 여기 위에 y는 a.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넓이가 얼마가 되는 선택했어요. 이 넓이가 5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를 구하시는데 간단하죠. 높이가 뭡니까? 이 높이. 높이 h가 뭡니까? 현재 이 y좌표가 6이고 y좌표가 a니까 6-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밑변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y는 a랑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연립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아래다 쓰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이 점의 좌표는 y는 3x하고 y는 a 연립하니까 3x는 a가 돼서 이 값은 3분의 a,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요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a를 만족해서 구하는 거니까 넘기고 나누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0-a입니까? 10-a,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얘 는 a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고 넘겨서 2로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해볼게요. 최종 밑변의 길이는 자, 상의 넓이 바로 있고 넓이는 2분의 1에 2분의 10-a에서 3분의 a를 빼주시면 이게 밑변의 길이 되는 거고요. 높이는 방금 구했네요. 6-a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구했습니다.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걸 문제를 풀면은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통분 먼저 해볼까요? 6분의 30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따라서 6분의 30 마이너스 5a가 되네. 이거 조금만 더 계산해볼까? 이 값은 6분의 5로 묶어내시면 그쵸? 6 마이너스 5a니까 a.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거 비슷한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거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12분의 5에 6-a의 제곱은 5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6-a가 얼마입니까? 뿔마 루트 12, 뿔마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6 뿔마 2 루트 3. 뭐 맞뿔이나 뿔마나 똑같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답이 두 개가 다 아니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고요. 수식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를 같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y는 a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제한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넓이 2등분 하려면 절대로 6보다는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이거 얼마 이게 지금 y좌표가 2잖아. 이 2보다 아래에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야. 2보다 위에 있고 6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거야. 2보다 위에 있고 6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뭐만 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6 마이너스 2 루트 3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직선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닮은 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식을 굉장히 편리한데 한계점이 있어. 수식만 가지고는 그 기하학적인 내용하고 매칭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빼먹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6 플러스 2 루트 하면 답지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기하학적 의미가 저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쨌든 네,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죠. 정확하게.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25번 좌표 평면에 세 꼭지점의 좌표가 자, 문제가 딱 보니까 좌표란 단어가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푸는 겁니까? 좌표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지. 유리수가 되는 정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삼각형이 있어요. 잘 몰라. 근데 이게 뭐 한 점은 당연히 유리수일 수 있지. 근데 이게 셋 다 유리수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세요. 이런 뜻이야. 뭐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거지. 이 정삼각형이 어떻게 있던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정삼각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옮기는 것 중에 가장 편리한 게 한 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증명을 하는 거야. 뭐 증명하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뭐 다 가능해요, 이게. 예. 어쨌든 적당히 이걸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죠? 이 점하고 이 점 무조건 맞춰놓고 이 점을 갖다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증명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자, 어쨌든 예, 이렇게 그대로 이거는 이제 평행이동하면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교 과정상 회전시키는 개념을 아직 안 배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학 과정 가가지고 회전 이동, 변환, 행렬, 뭐 선형대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요거를 배우거든요. 뭐 벡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개념은 빼겠습니다. 알겠죠? 회전하면은 또 좌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좌표를 잡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유리수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건데 이걸 이제 원점으로 쌤 잡았잖아. 0,0. 여기가 이제 x1, y1 이게 x2, y2 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x1, y1, x2, y2, x3, y3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정삼각형이 될 수 없음을 지금 증명하는 거야. 그럼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뭐예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자, 이렇게 지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의 모든 좌표가 유리수가 될 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요? 모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어떻게 생긴지 요 결과가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를 보면은 유리수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귀류법이죠, 귀류법. 어쨌든 확실한 거는 얘가 유리수라 가정하면은 얘가 무리수 맞습니까? 정삼각형 넓이 무조건 무리수예요. 왜냐면 4분의 루트 3 무리수이고 이 앞 뒤에 것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삼각형 넓이를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0,0 x1, y1 x2, y2 다시 0,0 우리가 이건 앞에 증명했잖아. 그래서 크로스로 요렇게 뾱뾱뾱 해서 구하시면 이 값은 2분의 1의 절대값에 0은 사라지고 x1, y2 빼기 x2, y1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조건 유리수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온 거야? 이 전체는 유리수야. 근데 그 정삼각형 넓이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무리수야.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모순이 된 거야? 이게 유리수라는 가정이 바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증명 끝난 겁니다.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법이죠. 자, 어쨌든 증명이 수학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고1, 2 과정 공부를 할 때는요. 이 증명의 어떤 디테일함, 이 증명에 해당하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증명에 해당하는 게 고1, 2 과정에서 채우지 못하면 고3 때는 어차피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도 우리가 봐야 되고 고3 또 3학년 1학기 내신도 전부 다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고1, 2 때는 증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들이시고 근데 증명을 했을 때 이 증명이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증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증명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안 나오는 증명이 훨씬 많죠. 그러나 증명이 어떤 수학적인 논리, 수학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태도, 학습에 대한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증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을 공부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운동 좋아합니까? 운동 좋아합니까? 쌤은 운동 되게 좋아해. 이런 거 동그란 공으로 하는 운동 되게 좋아해. 그래서 뭐 축구, 농구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뭐 야구도 좋아했었고 어쨌든 근데 이런 거지.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축구를 잘하면 당연히 이렇게 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발재간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축구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되게 좋아야 돼. 막 100m, 200m를 쉬지 않고 쫙 뛸 수 있는 그런 체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 전체를 보는 안목, 그지? 뭐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감독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왜냐면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뭐 해야 되고,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도 문제를 잘 풀면 뭐 최종형은 문제를 잘 푸는 거야. 뭐 축구 치면은 최종적으로 골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한 거나 또는 내가 알게 모르게 공부한 어떤 태도에 대한 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수학을 잘하게 되는 길로 인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쌤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증명 자체가 또 여러분 수학을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이것도 되게 하면서 말이 되게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증명을 하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증명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렸어. 아, 수학이 너무 싫어져 버렸어.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쨌든 선생님 말이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 다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 삼각형이 뿅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자,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내심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내심이 뭡니까? 내저번의 중심이지. 그래서 내심 좌표를 구하는데, 그 내심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기본 원리는 이래요. 이렇게 있으면은 내심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저번의 중심인 거야.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모두 같으면 내심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증명 방법이야. 뭘 구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뭐 그림을 그릴 필요 없죠. 그림 뭐 나중에 필요하면 그리시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 내심을 쌤이 A, B라고 놓으시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 2에 절대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퀄 점과 직선 사이에 루트 5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이렇게. 자, 이퀄 루트 또 5분의 절대값 2a-b-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약간 둘이 비스무리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모르는 문자 a, b 두 개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게 루트가 좀 공통이니까 뒤에 거 먼저 풀어볼게요. 이게 풀면 되는 거예요. a-2b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플러스인 걸 풀면은 얘가 넘어가면은 a가 남고요. 넘어가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b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인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니까 2는 사라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3a가 3b니까 a는 b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 수식으로 푸니까 이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요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삼각형 하나가 있으면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하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요 내심에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식을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필수예제 했습니다. 필수예제 제일 마지막에 두 문제 11번하고 12번이었나요? 예. 각의 이등분선을 지금 구한 거야.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이 길이하고 이게 같다고 풀면 그냥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건데, 실제로 어떤 점이 요 두 직선하고 거리가 똑같은 점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죠. 기억납니까? 자, 요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 각의 이등분 되는 건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직선은 요 직선도 하나가 있지만 이 직선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각의 이등분선들을 쭉 교점을 해서 구하면 내저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답이 지금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a는 b하고 그 다음에 뭐 기울기가 양수인 건 엄청 두 개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이 뒤에 식하고 같이 연립할 필요는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이 중에 하나는 내심이고요. 이거 하나는 내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요걸 이제 뭐 뒤에 가 설명하면은 뭡니까? 이게 방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잘 안 배우죠, 이게. 어쨌든 그지? 각의
예, 요 내각의, 그러니까 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거야. 외곽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아니, 외곽의 이등분선은 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두 종류지만 그 중에서 하나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좁히는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삼각형이 어떻게 있는지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 그리면 요 넘기면은 기울기가 이 값은 양수고요. 이거 넘기면 기울기 양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직선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쨌든 답은 수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이게 X축이고 Y축이야. 자, 쌤이 전부 다 Y는으로 고쳐볼게요. Y는으로. 이 값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런 직선이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Y는 넘겨서 2로 나누게 되면은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림을 좀 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그리셔야겠네. 1, 1. 이렇게. 그 다음 얘가 뭡니까? 0,1 전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인가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도 역시 구하면은 y는 2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이 그래프도 1,0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는 겁니다. 기울기가 2니까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저번이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저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저번에 어떤 좌표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조건 제1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지금이 마지막 두 직선을 갖고 식을 세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y는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는 건데 그게 방금 구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지 이거. 넘기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답인 거야?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y는 x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디테일하게 몸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이 문제 푸는 방법 그냥 그림 그려놓고 이게 어차피 대칭이네. 그래 y는 x 위에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문제가 이렇게 이등분 삼각형이 아닌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수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랬을 때 수식으로 풀었을 때 답이 두 개가 나오면 그때 하는 의미를 파악해서 내심인지 아닌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A는 B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를 마지막으로 풀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A는 B가 나왔으니까 이 식은 A하고 B를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크로스로 곱해볼게요. 루트 5의 절대값에 2A 빼기 1. 여기는 루트 2의 절대값에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네. 루트가 좀 보기 싫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은 5의 괄호 열고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퀄 여기는 2의 괄호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거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5, 4, 20에다가 2를 빼니까 18a의 제곱 여기는 또 5, 4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a. 오케이. 여기는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6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래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겠다. 자, 집어넣어 보니까 A 값은 자, 6분의 2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4에서 6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값이 만약에 음수이면 제1사분면이 아니잖아 또. 그치? 음수이면 이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내심 좌표니까 문제가 6분의 2 플러스 루트 10, 6분의 2 플러스 루트 10이 답이고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 뭐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 좀 번거롭긴 하네. 어쨌든 이 좌표가 예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식 대입해 볼까요? 자, 공식 대입하면은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2a-1 맞습니까? 근데 a가 방금 뭐였습니까? 6분의 2 플러스 루트 10이었죠?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2 플러스 루트 10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이 값이 1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없는 거하고 똑같네요. 분자 분모에 요거 분모를 먼저 이걸 다시 해보자. 3분의 1 통분하면 3분의 2. 여기는 3분의 3이니까 이 값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이 되고요. 분모에는 루트 2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분자하면 루트 2 곱하면 답이 되겠네요. 최종적인 정답은 6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여기 루트 2 곱하게 되면은 2 루트 5.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숫자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야. 근데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복잡하진 않지. 예, 그런데 어쨌든 내심의 좌표도 루트가 막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내저번의 반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보면서 야, 이게 내심을 구하는 문제가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은 구하기가 가능하지만 식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근데 그게 또 방금 직전에 풀었던 증명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뭐 정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좌표를 표현했을 때 루트나 분수가 들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이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26번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28번은 자취에 관한 문제인데 굉장히 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취에 관한 문제를 그냥 항상 기본 이렇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 이제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볼게요. 포물선 y는 x제곱 위에 두 점 PQ가 이 각이 90도를 만족하면서 움직인대요. 자, 그림 잠깐 그려볼게요. x축, y축, 요렇게. 자,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O라고 하면 이게 PO고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Q가 있고 요 각이 지금 직각인 상태가 됩니다. 알죠? 각 POQ가 90도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선분 PQ의 중점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그어서 요 중점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중점을 갖다 x, y라고 놓고 이 xy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현재 잘 보세요. 현재 PQ가 일정에 바뀌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90도를 이루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P가 막 지 맘대로 바뀌는 거지만 요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P를 먼저 그러니까 이런 거지. P가 먼저 있고 저 각도가 90도를 만족하면서 P에 따라서 Q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PQ의 중점도 자동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요. 먼저 P를 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을 바로 x, y라고 쓰면 좋지만 M을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P를 문자로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매개 변수 t 같은 걸 통해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t면은요. y 좌표가 반드시 뭐가 됩니까? t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지. q의 좌표도 역시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쓸까를 봤더니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하고 있잖아. 이게 보니까 OP가 직선인 거야. 그리고 OQ는 그거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현재 요 직선 OP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가 T 증가할 때 Y가 T제곱 증가하는 거니까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 OQ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 OQ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T분의 1X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하고 Y는 X제곱의 교점을 구하시면은 우리가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구해봤더니 T가 얼마, 구하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OQ가 요 Y는 X제곱하고 만나는 점은 O가 있고 Q가 있는데 그 O는 X가 0일 때야. 그리고 Q는 뭡니까? X가 마이너스 T분의 1일 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Y좌표는 T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자 t로 pq를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m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m은 어떻게 구합니까? pq의 중점이니까 이 둘의 중점 구하는 거야. 그래서 m이 뭡니까? m의 좌표는 2분의 t-t분의 1, 2분의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t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것의 좌표를 x라고 놓고 요거의 좌표를 y라고 하면은 이 x, y 사이의 관계식이 궁금한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된 경우는요 반드시 뭐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t의 범위를 통해서 이것의 x의 범위를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t가 2차 곡선상의 임의의 점이니까 그 x좌표니까 얘는 실수 전체. 그럼 그때 그 x가 어떻게 됩니까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 이제 극한의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 t가 계속 커져. 그럼 요 값이 계속 커지지. 근데 얘는 점점 얼마가 됩니까? 엄청 큰 것분의 1.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엄청 커지면 요 앞에 것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도 요 값은 0에 가까워지고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역시 뭐 그렇게 가능합니다. 알죠?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t가 0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느낌. 근데 0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전부 다 가능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으로는 뭐 중간에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고 마이너스 무한 되는 거 알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빨 빠진 데가 있지 않을까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수학 하편에서 곧 배워요. 분수함수를 배웁니다. 분수함수. 요 함수가 이제 분수함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함수를 배우면 요 그래프의 모양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실수 전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무한히 커질 수 있고 무한히 작아질 수 있고 그 정도로 좀 아쉬움이 남지만 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요 하편에서 배울 테니까 어쨌든 x도 실수 전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x 0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t가 1 되면요 1 빼기 1이기 때문에 0도 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x라고 y라고 t를 한번 소거해서 구하려고 했더니 요거 두 개 관계가 있죠. 얘를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t-t분의 1을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요 값이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빼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요 값이 x니 값이 2x의 제곱이죠. 예, 이게 2x의 제곱입니다. 2x의 제곱. 그리고 요 위에 게 뭡니까? 2y인 거지 2y. 2y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양변을 2로 나누시면 y는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식은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28번 보겠습니다. 28번도 앞에 거랑 비슷한 자취에 관한 문제죠. 문제를 봤더니 함수 똑같네요.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으로 만날 때 그 교점. 네, 자취의 방정식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사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유명한 형태의 문제고 이걸 이제 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에 뭐 초점, 준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개념인데 고1 때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Y축하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치? 현재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게 Y는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이고 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지금 접선을 그은 겁니다. 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를 긋고 뭐 여기서 뭐 이런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서 지금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P라고 하고 Q라고 놔볼까요? 여기다 우리가 R이라고 놓으면은 요 R에서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P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지금 PQ가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직선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P하고 Q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PQ라고 하는 것이 직선상의 임의의 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임의의 점이 P에서 막 그으시면은 요거하고 수직이 되는 접점이 되는 Q는 또 딱 정해져 있으니까 P하고 Q는 서로 따로가 아니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P는 어쨌든 그냥 뭐 알파 컴마 알파 제곱 T라고 할까? T? 뭐 T 네. T 컴마 T의 제곱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이
그럼 이제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원점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했는데 바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바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현재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기울기를 자 y-t의 제곱은 기울기 몰라 m에 괄호 열고 x-t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게 반드시 요 곡선하고 접해야 되는 겁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자, 정리하면 이게 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mt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제곱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얘 넘겨서 이 식은 이 식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이 정도 계산 되겠어요? 네, 됐죠? 계산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됩니다. 계산은. 반드시 계산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미나 강의를 통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요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문제가 판별식이 0이 돼야지만이 접선이 되는 겁니다. 임의의 점 t, t의 제곱에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을 때 그게 요 곡선하고 접하게 되는 형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을 구했더니 d는 m의 제곱 마이너스 4mt 플러스 4t 제곱인가요? 4t 제곱. 그리고 이 값이 는 0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어라 이 식을 봤더니 뭐가 됩니까? 이 식이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어떤 완전 제곱식이에요? m-2t 전체의 제곱이 되고 는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m이 뭐가 되냐면요. 2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t, t의 제곱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요. 2t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2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이 문제는 이게 알파, 알파 제곱이 베타, 베타 제곱이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쌤이 그냥 앞에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풀어볼게요. 쌤은 수학 문제 풀 때 일관성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방법을 다 푸는 거야. 그리고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왜 달라졌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 되는가? 이 값은 m'이 나올까요? 이 값은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x좌표가 t일 때는 기울기가 2t였어요. x좌표가 뭐가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될까? 당연히 마이너스 4t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여기다가 2배를 하는 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의 y좌표 어떻게 됩니까? 16t의 제곱분의 1 여기 쓸 수 있습니다. 자, 계산상으로는 실제로 알파, 베타라고 놓는 게 조금 더 편한데 일단은 그냥 일관성 있게 P 결정되면은 Q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요거를 쌤이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해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자, 현재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써먹을 수 있냐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일 때 지금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야. 이 점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t의 제곱에 기울기는 아까 2t였습니다. 괄호 열고 x-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선은 y-에 16t의 제곱분의 1은 기울기가 방금 뭐였어요? 마이너스 2t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t분의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4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뭐 교점 구하는 거야. 교점의 xy 좌표의 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xy 좌표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자, 연립해서 풀어볼게요. YY를 소거해 볼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걸 싹 다 넘기면은 2tx. 자, 이렇게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은 마이너스 2t분의 1x.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t 제곱분의 1 플러스 16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식은 사실 간단하게 되거든요. 자, 볼게요. 얘 넘겨서 묶으시면 이 값이 2t 플러스 2t분의 1 x 이퀄. 자, 이 식은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t제곱이 되죠. t제곱. 이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6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합과 차의 곱에 의해서, 그지? 합과 차의 곱에 의해서 이 식이 t 마이너스 4t분의 1 t 플러스 4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식을 양변을 나눌 수 있지요. 자, 이 식은 앞에 2로 끄집어내면 t 플러스 4t분의 1이야. t 플러스 4t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없애면 이 값이 앞에 2가 남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x좌표가 뭐가 됩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t-4t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y좌표가 얼마가 됩니까?를 구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잘 보세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아있어요. x좌표 구해서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매개변수 방정식은 이 x, y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나중에 t를 소거하고 xy 관계식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를 구해서 복잡해 괜찮아. 그 다음 또 y를 구해 복잡해 괜찮아. 그 다음 이거 둘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 식을 복잡하게 쭉 구하는 과정은 아까 말했지만 일관성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이 y값 구해보세요. y 어떻게 합니까? 2분의 t-4t분의 1을 원래 주어진 식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입해보고 잘 보세요.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식은 여기다 할게요. y-t제곱은 자, 2t에 잠깐만요. 칠판 지우개 지우고 2t에 요걸 대입할까 지금이 쌤이 자 2분의 t-4t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t 이렇게 쓸까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없어지면 이 값이 t의 제곱이 돼요. 그쵸? t의 제곱이 되고 한 번에 볼까 한 번에? 쏘리. 자, 2분의 t 빼기 t니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 제곱. 그쵸? 네. 마이너스 t가 되고. 이 값은 2분의, 그러니까 8t분의 1이 되는 건데 8t분의 1에다가 이거 곱하게 되니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겠습니까? 구해놓고 보니까 이게 t제곱이 사라지면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이.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x는 t에 따라 달라져. y는 어때요? 무조건 마이너스 4분의 1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것 정답이 뭡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뜻인가 이게. 이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위에 있는 직선들은 x값은 지 맘대로야. 이거 앞에 직전했던 문제처럼 t-4t분의 1은 실수 전체 값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항상 제한된 범위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실수 전체가 가능해요. 앞에 거는 비슷하죠? 형식이. 그리고 이 뒤에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4분의 1로 고정인 거야. 그 말은 최종적인 형태, 이렇게 생긴 형태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런 직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기에. 그랬을 때 이상에 있는 모든 점이 우리가 말하는 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쌤이 풀었던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으라고요? 이렇게도 가능해.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점을 알파, 알파 제곱이라고 놓고 요 점을 베타, 베타 제곱이라고 놓고 그 대신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TT로 한 문자로 통일되는 게 두 문자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알파, 베타의 관계를 따로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이걸 이제 근과계사 관계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파, 알파 제곱에서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뭐 이용해가지고 구해서 연립해서 구한다 판별식이라고 놓고 그걸 통해서 뭐 두 근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직선의 방정식이 구하시고. 자, 어쨌든 이 형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 매개변수를 나타낸 쌤처럼 t를 통해서 식을 세우는데 최종 형태는 xy 관계식이기 때문에 그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xy 식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연습하시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9번, 30번까지 하겠 테니까 너무 따라오기 버거운 학생들은 강의 잠깐 멈춰놓고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29분, 30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오케이. 자, 그럼 A,0과 0,B가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2분의 1이 되도록 X축, Y축이 각각 움직인다.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 말인 거죠.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A,0하고 0,B가 있다고 치면은 요 삼각형 OAB의 넓이가 항상 2분의 1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대.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공식 연습합니까? 2분의 1에 밑변, 높이 하시면 2분의 1을 만족하니까 없어지면 이 값이 AB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A 곱하기 B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죠? 현재 이제 이 상태에서 AB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AB가 곱하면 1을 만족하는 거야. 그랬을 때 질문이야. 자,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 ABCD를 직선 AB에 대하여 원점의 반대쪽으로 만든대. 요 점이 A고요. 요 점이 지금 B야, 지금. 그럼 문제가 정사각형 ABCD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한 변이 A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고요. 여기가 D가 되고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만들었대. 요 느낌 알겠습니까? 근데 만드는 방법이 요 직선이 지금 유일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 막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뭐 한 변의 길이 일정합니까? 아니죠. A 곱하기 B가 1로 일정하지만 요 길이가 일정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랬을 때 질문이 이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하자. 이 점이 M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AB는 양수이다. 1번 합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M의 자취를 표시하십시오. 그건 자취의 방정식 관계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 뭐 간략하게 그렸으니까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문제는 다 이해했어요. 항상 이런 기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를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출발이야.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뭐 그 뒤에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점이 A, 요 점이 B, 이 점이 C, 이 점이 D라고 하면 두 대각선의 교점, 요 점을 M이라고 할 때 요 M의 자취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M을 X, Y라고 하면 요 XY 관계식을 얻는 겁니다. 알겠죠? 자, 현재 지금 이 A란 점이 A, B예요. A, 0이에요. 이 점이 지금 문제가 0, B입니다. 그러면 요 A 플러스 B의 범위를 물어봤어, 문제가. 그럼 일단 지금 뭐 나왔습니까? A, B라고 하는 값이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히려 1번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1번은 개념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 그러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1번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가. 2번은 복잡하지만 오히려 쉽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곱이 나와 있을 때 합의 범위. 요거 이제 뒤에 집합과 명제를 공부하다 보면 그 명제 부분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배우거든요. 그걸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곱이 나와 있고 합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잖아요. 곱과 합이 나와 있으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a, b 아닙니까? 요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근이 뭐가 성립합니까? 무조건 실근이 돼야 돼. 왜? A, B라고 하는 값이 지금 요 점인데 A, B가 무조건 실근이니까. 그리고 그냥 실근도 아니고요. 양의 실근을 가려, 양의 실근. 양의 실근을 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같을 수 있나? 뭐 같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A 플러스 B도 양수. 두 근의 곱. A, B도 양수.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합은 이미 문제에서 곱이 나와 있죠. 곱. 1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고, 합이 양수란 말은 다시 말하면 t가 0보다 크다는 뜻이고, 맞아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식에서 b의 제곱, 그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인수분해 되네요. t-2 t 플러스 2니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 값이 t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A 플러스 B가 T였죠. 요 값이 2 이상이다가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제 끝났어요. 요것에 대한 자취를 물어보는 게 2번인데 두 대각선의 중심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항상 얼마를 일정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입니까? 네,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일정해. 자, 또 하나.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요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점은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점이나 이 점 중에 하나를 A나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C를 갖다 한번 표현해볼게요. C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이 점은 기울기가 얼마지? 요 직선이 X값이 A 증가할 때 Y값은 B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요 기울기가 플러스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써 구할 수도 있고요. 사실 쌤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도형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A입니다. 이 길이 얼마입니까? B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시면은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 보입니까?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합동관계입니다. 왜 그래요? 쌤,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이 각을 X가 되는 거고요. 여기 90도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도 역시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도 90도니까 이 값도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여기 90도네요? 이게 X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이 둘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똑같으니까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B잖아.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돼서 C의 X좌표가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가 되는 거죠. 이 A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이 Y좌표가 됩니까? 이 길이 A, 이 길이 B니까 이 값이 A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쌤이 지금 푼 요 풀이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푼 게 아니야. 그냥 중3 과정으로 푼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쌤이 그냥 간결하게 풀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요 M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M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A, 0과 B, A 플러스 B 교점이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요 값을 X라고 놓고 요거를 Y라고 하면은 XY 관계식을 얻고 싶죠. 답이 뭐가 되냐 보입니까? 뭐가 됩니까? Y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Y는 X입니다. Y는 X는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답이 이게 아니죠. 왜? 1번에서 뭘 구했습니까?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범위가 2 이상인 걸 구했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해서 X좌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 이상이니까 언제나 이 값은 1 이상인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직선이 전체가 아니라 1,1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다시 말하면 Y는 X가 답인데 X가 1 이상인 것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 X축, Y축, 뭐 원점은 사실 감점이 거의 없는데 뭐 원점까지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고. 됐습니까? 자, 마지막 대망의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세변의 길이가 6, 80인 직각 삼각형이 있다. 3대 4대 5죠. 그죠? 자, 이랬을 때 그 내부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하나가 있고 이걸 떼굴떼굴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접하면서 내부를 한 바퀴 돌았다. 중심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자,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게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요렇게 되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상태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림을 지워버릴게요. 6, 80이니까.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요거 중심,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는 이 빨간색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 이 빨간색은 이변하고 평행이니까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동일하게 3대 4대 5가 되지 않을까, 6대 8대 1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요거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지금 문제가 어디가 6이더라? 잠깐 봐보자, 다시. 6, 8, 10. 뭐 따라 안 나와 있네. 따라 안 나와 있네요. 예. 이기려면 6이라고 해볼까요? 8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6대 8대 10이 되는 겁니다. 예. 평행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1이야, 1. 이 길이가 얼마냐면요. 1입니다. 그러면 뭐를 구하면 될 것 같냐면요. 요런 점이랑 이런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은 이 길이가 나오고 이것의 비례 관계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내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 뭐 따로 배운 적이 없잖아. 그냥 큰 내접원은 배웠어요. 이 상태 하나가 있으면 이런 내접원은 배웠는데 이런 거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야. 한번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좌표로 옮기는 거야. 이 앞에 문제는 선생님이 좌표로 옮기지 않고 그냥 바로 풀었는데 좌표로 옮겨서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으면은 예,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네, 이렇게 해서 좌표로 옮겨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요 점의 Y좌표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 점이 얼마입니까? 네, 8,0이에요, 이 점이. 이 점이 얼마입니까? 이 점이 0,6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 빨간 종이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 직선과 평행한 거 맞습니까?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가 8 증가할 때 y는 6 감소하기 때문에 요게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뭐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n값 어떻게 구합니까? 이 원이 내접하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러면은 현재 요 사이 거리가 1인 거야. 알겠어요? 이 사이 거리가 1인 것은 요 직선상의 아무 점, 뭐 0,6, 뭐 또는 뭐 여기 중간에 아무 점 잡아. 그 점으로부터 요 거리가 1인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걸 연장을 하게 되면은요, 요 거리가 1인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0,6과 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되겠네요. 요거 일반형으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4a는 0이라고 요식을 쓸 수 있죠. 이게 0,6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d는 루트 제곱하게 되면 5분의 0,6을 대입하니까 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24 플러스 4n 이 값이 1이 돼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든 되겠습니까? 이게 는 5면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24 플러스 4n은 뿔마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의 값은 얘가 넘기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자 플러스 5가 되면은 플러스 29가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면 4분의 19가 되는데 이게 n이 뭐냐면 y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y절편이 6보다 작은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6, 4, 24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요것만 답은 4분의 19.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n이 이제 4분의 19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x좌표가 얼마로 항상 일정합니까? 1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를 연립해서 구하면 저 점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x에 1을 집어넣을게요. x에 1.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9가 돼서 4분의 26이 되는 거, 4분의 16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한 거지, 지금. x좌표는 1로 고정이고요. y좌표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1,4고요. 이 점이 1,1입니다. 그 말은 요 길이가 얼마란 뜻이야? 3이란 뜻이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4란 뜻이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3대 4대 5의 b니까. 따라서 세 변의 길이 합은 정답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냥 삼각형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 딱 봤을 때 중3 과정에도 풀 수 있어요. 닮은 관계나 비례 관계를 풀 수가 있고 중3 과정에서 푸는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냥 고등 과정에는 이제 중3 과정 어떻게 풀어야 되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중3 과정스럽게 풀려면은 이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저번이 한 개 아니라 세 개잖아요. 연립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항상 내저번 관련된 문제는 넓이 관계로 푸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내저번이 하나면은 2분의 1의 R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 전체 큰 것의 넓이 이걸로 구하잖아. 근데 이 문제는 내저번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니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얘를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고, 자, 또, 그지? 예, 이렇게 쪼개서, 잘 봐요. 요 길이가 선생님이 3x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4x고, 이 길이가 5x가 됩니다. 전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6, 높이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2분의 1에, 밑변은 얼마였어, 방금? 6이었어. 그 다음 윗변은 얼마입니까? 3x였어. 높이가 얼마입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요 사다리꼴 넓이 보입니까? 2분의 1에 밑변은 8입니다. 윗변은 4x입니다. 높이는 1입니다. 또 2분의 1에 또 이 사다리꼴 넓이 10입니다. 5x입니다. 곱하기 1. 그리고 이 가운데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밑변 3x, 높이 4x 해서 구하시면은 x가 나옵니다. 중3 과정 풀이야. 그래서 얼핏 보면 뭐 얘가 더 쉬워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 발상을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수학적으로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하여튼 이런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뭘로 구하는 거야? 좌표를 옮겨서 구하는 겁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쌤이 요 17단원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열심히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좋아요. 자, 18단원을 다음 시간부터 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해. 수학 하편에서 정말 중요한 단원 한 2개 정도 꼽아봐라 하면은 쌤은 압도적으로 18단원 하나를 꼽습니다. 원. 그냥 원은요. 고1 과정에서 나왔잖아. 중요해. 근데 이미 중3 때도 나왔었지. 중요해. 고등학교 2, 3학년 때도 항상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미적분 문제 풀 때도 원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도형이니까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